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시잘부 6번 공개공지입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고 공개공지 그러면 우리 공개공지가 보통 한 2년에 한 번 이상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개공지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열어놓은 빈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건물을 지었을 때 집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갈 공간을 그 건물 안에다가 만들지 말고 외부에다가. 그래서 큰 건물, 복잡한 다중이용 건축물. 우리가 보통 큰 건물 그러면 5,0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다면 작계가 다중이용 건축물 그러면 우리 문종, 판운숙, 종이잖아요. 여기도 문종, 판, 운, 숙, 업이라고 그래. 업무 시설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을 바다면 작계 5천 이상 큰 건물을 여기다 짓는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이야. 여기다가 공지를 좀 제공하래요. 공지. 전체 대지 면적의 몇 프로? 몇 프로? 10%. 대지 면적 10%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옆으로 가는 거는 건폐율, 위로 가는 거는 용적률하고 높이인데 이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 건폐율을 완화해 주니까 이 공지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시행령에서 건폐율은 삭제시키고 용적률하고 높이를 너 착하니까 1, 2와 해서 1.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바글바글한 지역이 주로 우리 상업지역이죠. 사람 주로 많은 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상업 기능 있는 주거가 준주거. 상업 기능 있는 공업이 준공업. 도시화 가능성 큰 지역. 이 지역이었다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중에서 전용주거는 좀 그래도 일반주거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일반주거가 그런 게 좀 많아. 그 유동인구 많아서 일반주거를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일준 상준도라고 그래. 일준 상준 도시화 가능성 큰 지역에서 바다면적 5천 이상의 문종, 판운숙, 종업 이거를 짓는다면 공지를 제공해라. 공지 몇 프로? 대지 면적의 10% 제공하시면 용적률하고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대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5천 이상의 건물이긴 한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제공했으면 당신도 똑같이 완화해 주겠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우리가 숙박시설 가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위락시설인데 위락시설은 제공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위락시설은 공개공지인데 누구나 오는데 이게 위락시설이면 애들한테 별로 효과 없어 이거. 그리고 판매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는 이유가 이게 냄새, 냄새가 나, 냄새. 그러니까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시설에서 거기에 서 있잖아요. 10분 정도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으면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오빠 헤어져 그래요. 왜 헤어져? 그래? 오빠 냄새나, 스멜 막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제공하면 안 돼요. 여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그리고 운수시설은 여객용, 사람이 바글바글한 여객용이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물건을 운반해주는 그런 용도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여객용이지 운수용은 아니다. 운수시설은.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공개공지확보 대상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일준, 상준, 도시화 가능성 큰 지역에서 바다면적 5천 이상의 문종, 판운숙, 업 요거를 지으면 공개공지를 전체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제공하시면 당신한테는 위로 가는 용적률 높이를 1.2배까지도 완화해드리겠다. 그런데 여기서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은 대상 지역 중에 아닌 거 골라라 할 수도 있고요.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거 골라라 할 수도 있어요. 완화의 안에 들어갈 숫자 1.2배를 찾아라 이것도 냈고. 그래서 여지껏 낸 문제가 다 여기서 냈어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으로 제공해야죠. 뭐 옆에 뭐 필로티우르적으로 해도 되고 나무 심어서도 해도 되고 그리고 누구나 들어오게끔 울타리 치면 안 된다. 그리고 연간 한 60일 정도는 판촉 활동이라든지 어떤 문화행사 활동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공개공지인데 그래서 이걸 줄이면 자, 이 8개밖에 안 돼요. 8개. 확보 대상은 어디예요? 일준, 상준, 도시화 가능성 큰 지역에서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맨날 답이 전용주거 아니면 전용공업, 일반공업이 답으로 나왔고요. 대상 건물은 5천 이상의 문종, 판운숙 그리고 업무, 숙박 다 위락시설 아니라는 거. 그리고 뭘 설치하냐? 기느자, 조경, 뭐 필로티로도 가능하고 대지 면적의 몇 프로 이하? 10% 이하. 조경 면적도 공개공지로 포함합니다. 그리고
법 적용 완화되는 건 숫자 붙는 거는 용적률하고 뭐만?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화해주고요. 그 다음에 60일 정도 문화행사 또는 판촉활동 가능한데 공개공지에 물건 쌓아놓거나 출입하는 거 차단하는 시설 설치하면 안 돼. 차단하는 거 하지 마. 이렇게 되고.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의 건축물로 현재 공개공지 대상 아니어도 제공하시면 당신도 완화해드리겠다. 확장 적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유형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주택관리사 2008년도 문제인데 봅니다.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큰 건축물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춰서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 모두 골라라. 그럼 일준, 상준도 고르라는 얘기죠. 그럼 일반 주거 있었죠. 전용 주거는 사람들 많지 않죠. 상업지역, 일준, 상. 그리고 자연녹지 사람 없죠. 중공업, 일준, 상, 준공업 포함해서. 그러면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미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맞죠? 정답 2번.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계속 이게 변형돼서 나왔던 우리 시험 문제예요. 공개공지 설치하는 용도적이 아닌 것. 일준, 상준도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전용주거가 답이랬잖아. 전용주거 보이네. 답. 일반 주거 있었죠? 준주거 있었죠? 상업적 있었고 중공업적 있었잖아. 그럼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2011년도는 간평사 문제인데 요거는 옳지 않은 거. 공개공지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자,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 가정한다. 맞고. 문화집회시설로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 확보해라? 아니죠. 아까 5,000 이상의 문종 파는 숙이니까 3,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죠. 답은 2번이 일단 됐겠네. 3번. 공개공지 확보할 때 용적률은 해당 그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에서 조례 가정하는 바까지 완화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여기서 해설이 요게 동그라미 3번이 아니라 동그라미 2인데 잘못 나왔네요. 동그라미 2. 그다음에 4번. 공개공지는 연간 60일 정도 기간 동안 아까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열거나 판촉활동 가능하다 했고 그리고 공개공지는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건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천 이상의 기준인데 3천이라고 해서 틀렸다. 됐어요? 그리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로 안에 알맞은 거. 자,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알맞은 거. 바르게 나열한 거 찾으라고 그랬죠. 바르게. 자, 공개공지는 아까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100분의 10이니까 4번 아니고 5번 아니고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네. 그 다음에 대지에 공개공지 확보할 때 공개공지 설치하는 적용된 아까 용적률의 1점 몇 배? 1.2배. 그럼 1.2배니까 2번이 답이네요. 1.5배 아니고 1.1배 아니니까 그럼 1.2배 있는 거는 2번이구나.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 기준에 관련된 문제 유형이었고 하나 더 푸시면 이번엔 17년도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조금 약간 난이도를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상업지역, 일준, 상준도 상업지역 있었죠. 업무시설, 문종, 파는, 숙, 업 업무 있었죠. 얼마? 5천 이상. 그러면 공개공지 설치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공개공지는 필로티로도 가능하댔죠. 공개공지에 물건 쌓아놓거나 출입 차단하는 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건축면적의 10% 이하라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공개공지 어디다 제공해요? 건물 안에다 제공하는 거야? 대지에다 제공하는 거야? 대지죠.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대지면적 기준이니까 4번인데 이게 안 보인다고 시험장 가면. 4번. 공개공지 설치할 때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 최대 얼마까지? 1.2배. 만약 용적률이 200%인 지역이었다. 그럼 222는 사니까 240%까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거는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본 거라서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 이런 유형의 문제도 한번 봐두셨으면 좋겠다 해서 낸 건데 현재 대지에다가 4m짜리 연면적계는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현재 위반된 거를 한번 골라봐라. 1번이 지금 현재 하려는 행위는
연면적 합계가 90이면은 100 이하짜리죠. 100 이하짜리에 신축하는 거니까 얘는 신고 사유잖아요. 그럼 여기 갑은 신고를 했다 맞는 거잖아. 위반한 거 아니죠. 갑의 대지는 현재 인접한 도로모보다 낮은데 낮으면 안 되는데. 근데 배수에 지장이 없고 용도상 방수 필요 없다. 그럼 낮아도 되는 거죠. 위반한 게 없어요. 그리고 갑은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왜 공개공간 확보 안 해도 되냐? 5천 이상이 아니잖아. 받으면 작게 5천 이상이 돼야 되는데 확보하지 않아도 위반한 건 없죠.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되는데 3m 접하고 있으니 법규 위반한 거 아니다. 갑의 건축물은 창문 열었을 때 현재 건축적 수직면 넘어서는 구조래. 아까 도로면에서 4.5m 이하의 창문 열고 닫을 때 이거 나오면 안 되죠. 건축선의 수직면 넘으면 안 되는데 현재 높이가 4m라잖아요, 건물이. 근데 창문이 나왔어. 그러면 걸렸잖아, 이거. 그럼 얘는 위반한 거죠. 위반한 거니까 5번이 위반한 거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 옆에다가 옆에다가 이거 샤넬이라고 써놔. 샤넬. C자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명품 문제입니다. 이거 좋은 문제야. 명품이야. 또 쓰라고 했는데 또 썼나 이거? 썼어요? 쓰신 분은 100% 합격입니다. 지금 쓰는 사람 늦었어. 쓰지 마. 일단 요런 문제 유형은 다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푸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감정평가사에서 한번 요게 나왔던 게 바로 그해 시험에 중개사에 나와서 요렇게도 나오는거나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내가 낸 건데, 자 봐요. 소음 방지를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소음 방지라는 거는 이 건물이 있을 때 A가 여기서 이제 서 있고요. B가 여기서 서 있었어.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전화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만나자 그랬더니 얘가 알았어 그러는 거야. 그럼 안 되죠. 얘가 얘기한 게 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알았어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소음 방지를 위해서 이게 안에까지 들어가서 막혀 있어야 여기 소음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방지를 해줘야 되는 지역은 여기 누워 있는데 옆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 했더니 알았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계벽을 해줘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누워 있는 곳이에요 보통. 자, 의료시설의 병실은 대부분 누워 있죠. 누워 있잖아. 그럼 누워 있으면 이거는 경계벽 해줘야 되고, 숙박시설 객실인데 누워 있는데, 그죠? 도서관의 열람실간, 요거는요, 도서실이라는 거는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최근 간평사로 냈던 건데, 도서관의 열람실은 열람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서 있는 거잖아, 이거.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 각 가구, 그럼 자려고 누워 있는 거죠? 다중생활시설이면 이거 고시원 같은 거, 호실관, 이거 누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고. 이런 것들은 경계벽 해주는데 서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가구 간의 또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의 경계벽, 그리고 누워 있는 거, 뭐 침실, 의료실의 병실, 학교. 어떤 분이 학교가 왜 누워 있니? 다 자빠져 자요. 누워 있어 이거. 그리고 숙박시설의 객실, 산후조리원, 다중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다 노인들 누워 계시잖아. 그러니까 다 누워 있는 것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한번 이 문제 풀었는데 그 해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바로 나온 게 요 15년도 문제입니다. 15년도 바로 그게 나왔어요. 가구 세대 간에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아닌 것 찾아라. 누워 있는 거 아닌 것 찾으랬죠. 숙박시설 객실 누워 있는 거, 학교 거의 자빠져 누워 있죠. 예. 공동주택 기숙사, 그리고 병실관, 그리고 판매 시설은 골라예요. 누워 있어요. 골라잖아. 그러면 얘는 경계벽을 할 필요가 없죠. 소음 방지는 상관이 없다 해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출제위원회 같을 때가 있구나. 그래서 간평사 문제를 그래서 제가 풀어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용어정의 문제인데 주관사 문제인데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 문제라서 이 문제 갖고 지문 변형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옳지 않은 거, 용어정의로 옳지 않은 거. 자, 고층 그러면 고3 그랬죠. 고3 몇 층 이상이거나 30층, 3, 4, 12.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인 건축물을 말한다. 맞죠? 자, 건축 그러면 5개. 신증, 개재, 이전 맞네요. 부속 건물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만 휴식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튀어나온 거. 이거 우리 발코니라고 그러죠. 발코니.
이게 부속건축이다 이게. 예. 전혀 상관없는 거 갖다 놨네요. 지하층이란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데 바닥에서 지표면 무슨 높이? 평균 높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면 지하층. 지하는 층수 산입하지 않는다. 연면적에는 들어가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재축이란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해 멸실이 됐는데 다시 지을 때 종전과 같은 규모란 표현 나와야 되죠. 로 다시 축조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종전의 규모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동수, 연면적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짓는 거를 재축이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명확하게 틀린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특별건축구역은 계좌 접보는 지정이 안 돼요. 특별히 건축하는 지역은 개발할 땅이라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는 안 된다. 나머지 개발할 땅이 되는데 개가 뭐죠?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그럼 답 1번이겠네. 그래서 요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사업구역은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알고 계시면 얘를 지우면 나머지 가능. 이렇게 하는 게 문제 빨리 풉니다. 그래서 계좌, 접보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에서 그동안 잘 나왔던 부분 한번 봤고요. 이제는 농지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챕터 3은 이제 농지법 파트인데 농지법이 일단 두 문제가 나오는데 누가 소유해서 어떻게 이용할 거고 어떻게 보존할 거냐를 규제하는 건데 시험은 주로 이제 요 소유 파트가 많이 나와서 소유 파트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소유 파트 위주로. 자, 그럼 일단 농지의 정의부터 할게요. 자, 농지가 뭐야? 그러면 지목을 따지지 않고 전답 과수원 아니어도 돼. 경작에 이용되고 있고 단연생 식물 케어요. 그래서 현재 경작에 이용되고 단연생 식물 재배에 이용된 무조건 농지인데 그에 딸려 있는 계량 부지도 포함하겠다. 비닐하우스, 고정식 오실, 온실, 농막, 수로 이런 거 전부 다 농사를 짓기 위한 것들이 있는 땅들도 다 농지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데 농사지면 당연 농지죠. 지목이 아닌데 얘가 현재 경작을 하고 단연생식물 재배하면 농지다. 근데 아닌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닌 거. 그래서 다음은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지목이 아닌데 분명히 아까 아니어도 농지로 본다고 그랬지만 3년 미만 농사진 건 농지 아니에요. 그래서 지목이 아닌데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현재 임야인데 산지조정 허가를 안 받았어요. 허가 안 받았어. 자, 임야인데 산지조정 허가를 안 받고 지금 농사죠. 그럼 얘는 무조건 그냥 임야야. 그러니까 1000년을 짓든 10,000년을 짓든 얘는 산지조정 허가를 받아야 되고 초지는 뭐죠? 초지예요. 초지는 초지야. 초지는 농지가 아니라 초지예요. 초지가 뭐예요? 초지야. 초지가 뭐예요? 초지. 초지는 농지의 초지예요. 초지. 초지인데 농사진 지 5년 되면 초지. 2년 돼도 초지. 초지는 초지예요. 그래서 초지일간이 여기서 나왔어. 초지는 초지다. 그래서 요거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딸려 있는 아까 비닐하우스, 농막 등도 다 농지로 보는데 그럼 이 농지를 소유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그래요. 너 직업이 뭐니? 농업인인데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농업인이다. 그래서 1090, 330, 120, 120 해가지고 땅을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해서 농사지면 농업이라는 거랑 축산업 중에서 농업이 힘듭니까? 축산업이 힘듭니까? 그러면 농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축산업은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허리 구부리는 거. 어느 게 힘들어 보이세요? 농업이 힘들어 보이잖아. 농업은 이렇게 하면 이거 농사 짓다가 허리 구부리면 방구도 나와. 그래서 농업은 며칠 이상? 90일. 축산업은 1, 2와 1, 2와 이렇게 먹이면 합니다. 1, 2와 1, 2와 1, 2와 1, 2와 120일. 기억해 두세요. 농업은 90일 이상 종사하면 농업인이고 축산업은 며칠이요? 120일. 그래서 1090, 330. 비닐하우스는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간주하고 연간이에요. 월간 아닙니다. 연간 120만 원 벌면 농업인이다 해서 여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서 농사 짓는 사람. 종사 기간은 90일 이상인 사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농업인이에요. 그리고 33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 그리고 축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120일 이상 종사하는 사람,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면 농업인을 하는데 이게 가축을 키울 때 이게 대가리 큰 가축을 대가축이라고 그래요.
두 마리, 뭐 소나 말 같은 애들 두 마리, 중간인 거 10마리, 작은 거 토끼 같은 거 100마리, 가금, 닭, 꿩, 오리, 오골개 뭐 이런 거, 요거는 1천수, 꿀벌은 10군 이상, 요거를 사육하거나 축산업에 120일 이상 종사하면 농업인이랍니다. 그래서 너 직업이 뭐니? 했더니 좀 농업인인데요. 농업인이 되려면 다음과 같다. 자, 여기서 이거 볼까? 자, 문제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자, 요 문제 푸시면서 요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 나갔네. 뭐 눌러야 되지? 갑자기 나가버렸어. 바로 할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시면서 바로 요거 유형 한번 볼게요. 자, 2016년도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인데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입니다. 그럼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 농지에 해당 안 해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다 농지예요. 얘네들은. 근데 과수원이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지. 농지죠. 자, 그럼 답 찾는 거지 몇 번이야? 1번이잖아 이거. 이걸 문제라고 냈는데 틀린 사람도 많아요. 자,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 아까 축산업은 며칠 이상? 120, 1, 2와 1, 2와 120일이잖아요. 그럼 150일이면 축산업에 종사했으니까 농업인이죠. 예, 맞네. 그리고 3,000제곱미터 농지에서 경작하면서 자, 땅 얼마 이상을 가지고 1,000. 그럼 3,000 이상이면 3,000이면 1,000 이상이죠. 80일을 농업에 종사했다. 80일은 아니지만 땅이 1,000 맞잖아요. 어느 하나의 기준만 맞으면 농업인이에요. 1,000 이상을 갖고 90일 이상을 농사지라가 아니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지었는데 90일 이상을 졌거나 근데 얘는 3,000이니까 농업인 맞고 자, 인삼 재배지인데 이용된 기간이 4년입니다. 지목이 전이래요. 자, 전에다가 농사 졌어. 100% 뭐죠? 농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는 거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좀 농사 좀 지어줘. 이거를 우리 위탁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 농업 경영을 위탁 경영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시작부 2번에 이제 소유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 소유 제한, 소유 상한제, 농취증 그리고 농지 처분 사유 요게 돌아가면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 농사 짓는 사람만 즉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 법은 농지법에만 특례를 인정해주고 타법에는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인정되는 예외가 요거예요. 그럼 이거에 해당될 때만 농지 소유할 수 있는데 얘를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반복해서 몇 번 읽다 보면요. 그냥 감각적으로 찍을 수 있어. 절대 외우지 않으셔도 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 가능한데 이 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국가가 소유할 때, 지자체가 소유할 때 국공유지 소유할 수 있어야죠. 학교나 농업 생산자 단체 있죠. 공공단체. 얘네들은 그 학교는 교육의 업이지만 종자물을 개량한다, 뭐 씨 없는 수박 만든다 이러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한제는 다 폐지됐는데 현재 3개가 남았는데 그중에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주말에만 하는데 많이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 농업인 되면 안 되니까 아까 땅을 얼마 이상 갖고 농사 지면 농업인이었죠? 1,000. 그럼 1,000 미만 가져야지. 그래서 얘는 주말 체험료는 1,000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개정된 부분, 이 부분이 별표예요. 농업진흥지역은 취득을 못해요.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만 한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할 수 있는데 농업인이 아니어도 단 세대 구성원 각각이 아니라 전부가 1,000이다. 그리고 상속을 받을 때 농지를 취득하면 당연히 내가 상속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농업인이 아닌 자는 1만까지만 갖고 나머지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상속의 경우는 농업에 종사 안 한단 말이 나올 때만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상한제. 그리고 8년 이상 농업을 하다가 그래도 기여한 바가 있으시네. 이런 사람이 이농을 하겠대요.
인홍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겠다. 그럼 얼마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요? 1만까지. 자, 10만 제곱미터가 있었으면 10만 제곱미터 중에 1만은 얘가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 9만은 처분을 하든지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소유할 수는 있는데 그 임대차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농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경매를 넣었는데 1회, 2회 유찰되면 원가를 내가 못 받아. 원래 금액 못 받으면 입찰 들어가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농지 외로 쓰겠다고 전혀 허가를 받고 전혀 협의를 했고 전혀 신고를 했어. 농지를 농지 외로 쓰겠다라고 전혀 허가를 받았어. 그럼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뭐 수용 등을 할 때에는 이런 경우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중에 상한제가 3개 있다. 체험용농은 얼마? 체험 얼마? 1000 미만까지. 세대 구성원 전부가 농업진흥적 외의 것만. 이게 개정된 거예요. 상속은 다 받을 수 있지만 경영 안 하는 사람은 1만까지만. 8년 이상 농사짓다 인용하면 기여한 바 있으니 소유하고 있던 땅의 1만 제곱미터까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 사용대라는 거는 농지를 임대를 했어요. 또는 무상 사용하겠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그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이 농지법에만 특례가 있고 이거 아니면 어떤 법에도 특례를 정할 수 없게 해놨어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소유 파트에서 제한은 조금 전부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개정된 게 내가 A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B가 갖고 있는 땅이야. 이게 농지예요. 그러면 시구읍면을 가서 시구읍면 가서 제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좀 발급 받으셔야 돼. 농업인이든 농업법인이든 농취증 있어야 돼요. 근데 국가 등은 농취증 필요 없죠. 근데 요거 최하커신 1500 있어요. 최하커신 1500 00이라고 해서 최하커신 1500 그리고 00 해서 얘네들은 농취증은 발급은 받되 경영계획서는 작성 안 했는데 이번에 경영계획서 작성 안 했는데 요 체험 영농은요 계획서 작성하시는 걸로 개정이 돼서 요 최하커신 1500은 체험 학교 신고 얘네는 농취증 발급은 받아. 우리 체하면 등을 팍 치면 해서 오바이트 나온댔죠. 오바이트 비닐봉투 받으라고 그랬잖아. 체하커신 받아라 했잖아. 받는데 경영계획서는 작성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 이 체험 영농도 영농 거리 직업이 뭐냐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 개정된 거고. 그래서 원래 시군면에 신청하면 7일 안에 발급을 하는데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얘네들 있죠. 체험 영농 빼고 얘네들은 4일 안에 주겠다. 그리고 이게 심의 대상이다. 투기가 있는지 그럼 농지위원회에서 14일 안에 해주라고 됐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농취증 발급 받아서 계약 신청해서 그 다음에 등기할 때 첨부 서류로 첨부하셔야 돼. 이거 첨부 안 하시면 이거 각하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농취증 다 발급을 받아야 되는 애들인데 그중에 최하커신 1500 00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받되 경영계획서 작성 안 한다. 단 누구만 작성한다. 체험 영농만. 전 이게 올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 꼭 봐주셔야 돼. 영농 여건 분리농지 공공토지 비축토지 말하는 거예요. 공공토지 비축토지. 그래서 체험 영농 학교 등이 취득할 때 농지전 허가 신고할 때 1500 미만의 개발농지 영농 여건 분리농지 공공토지 비축토지는 얘는 농업 경영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발급은 받지만 경영계획서는 작성 안 합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애들은 이거 아니면 다 안 받아도 된다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권한자 중에 아까 농취증은 누구한테 발급받아요? 시구 읍면장. 이번에 농지대장까지 발급해줘요. 농지대장. 그리고 농지전형 허가하고 협의는 원래 농장의 권한인데 농장이 이걸 위임했어요. 그래서 농장이 면적에 따라 위임했는데 원칙은 농장이에요. 내 땅 사주세요라고 할 때는 농업 전문기관한테 가야 돼요.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자꾸 토지주택공사로 꼬셔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진흥지역은 그 지역을 잘하는 사람이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농장이 아니라 그 지역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시도의사가 해요. 그래서 홍시가 생각난다. 홍시도지사예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요 4명 외워두고 모르겠으면 다 시군구로 지정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농지증 발급은 누구예요? 시구 읍면장, 농지전용 허가협의는 농장,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의사, 매청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이 4명 제외하고는 다 시군구 권한이라서 권한자 다 외우다 보면 돌아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한꺼번에 기억해 두시면 아마 좀 약간 권한자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상한제도인데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어요. 아까 상한제 다 폐지되고 몇 개 남았다고 그랬죠? 3개. 체험은 얼마? 1000 미만. 상속은 농업종사 안 하면 1만. 8년 이상 농사짓다 떠날 때 1만.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농업인은 농업 경영 목적으로 진흥지역 안에 10만 이런 거 없었죠? 삭제됐어 다. 농업인은 경영 목적으로 진흥지역 밖에 3만 이거 다 삭제됐어. 이거 나왔네. 8년 이상 경영하고 나서 이농할 때 소유농지 중에 얼마까지?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댔죠. 주말 체험 영농할 때 세대당 1천 미만 소유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왜라고 그랬죠? 농업진흥지역 왜라고 그랬으니까 맞네. 깔끔하네. 이거 답이 4번이네요. 5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상속 농지 중 1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속으로 취득하는 거는 다 소유할 수 있다. 근데 그 자가 경영하는 자가 아니면 1만. 경영자가 아니란 말이 없잖아. 그래서 틀린 거다. 그래서 이거 5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농지 소유 상한제 문제인데 또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틀린 거. 자, 농업인은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를 제한 없이 원칙이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농업진흥지역 아니냐 바뀌냐 5만이냐 10만이냐 이건 다 삭제됐댔지 이거. 삭제됐어. 5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옛날 조문이네 이거. 답은 2번이고요. 8년 이상 경영하다 이농할 때는 얼마까지?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맞고요. 정말 체험용농은 세대당 얼마? 1000미만까지. 단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이잖아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여기 써있네. 경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얼마?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맞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다.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받아야 되는 거 찾으랬죠. 받아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다고. 받아야. 아까 제가 오바이트 받아야. 체학허신 1500 써볼까? 체학허신 1500 체험용농 학교 허가 신고 1500 미만의 개발농지, 영농요건 분리농지, 공공토지, 비축토지인데 얘네들 중에서 얘만 경영계획서 작성하랬죠. 얘만 계획서 작성하고 나머지는 계획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받아야 되는 거 체학허신 1500 찾으라는 얘기죠. 체학허신 신고 보이네. 답 몇 번이네요? 2번. 2번이네. 2번. 맞죠?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체학허신 1500은 농지증 발급은 받지만 경영계획서 작성 안 합니다. 누구만 작성합니다. 체험용농만 투기가 많아서 최근에 개정한 사항이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거를 찾아라. 받아야 되는 거 찾으랬으니까 체학허신 1500 찾으라는 얘기야. 체험용농 보이네. 답 3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열심히 2-3번 연습하면 또 나오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답은 3번 맞고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2005년도에 수정한 건데 농지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다. 틀린 것은 받아야 되는 거라는 얘기잖아. 또 받아야 되다. 받아라. 체학허신이라고 그랬잖아. 체학허신 1500. 체학허신 1500. 이거 농업연구기관 학교 시험용 3번이 답이네. 3번이 이거죠. 네. 학교 생산자 단체가 취득할 때 정답은 3번 때리셔야 됩니다. 자, 요 그림은요. 요거는 언급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정까지 돼가지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일단 농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판명이 됐어. 그러면 처분 사유 해당되면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을 줍니다.
요 1년이 될 때까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요 처분 사유가 뭐냐? 8가지 중에 5번하고 요 6번을 잘 틀리게 해요. 우리가 농지법의 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척삼미 그랬죠. 척삼미 농업법인이 적합하지 않게 되고 3개월 경과한 때 미착수 2년. 회사법인이 요건이 안 맞고 3월이 지날 때 농지전용 허가 신고해놓고 2년 안에 목적 사업 안 할 때. 그래서 척삼미 소죠. 요 2개 갖고 틀리게 하거나 나머지는 이용 안 하게 됐다고 판정이 된 경우라고 다 써 있어요. 그러면 1년이란 의무 기간이 있는데 요 기간 안에 처분을 안 하셨어. 그러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시군구가 명령을 때려요. 명령에 따라 처분했는데 이때 안 했어.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가징수하는데 1년에 1회씩 때려요.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러이러한 거 나갑니다. 문서로 계고하고 옛날에는 그냥 공시지가 20%였는데 최근에 개정하면서 감정 가격하고 개별 공시지가 중에 높은 금액의 25%를 때려요. 그래서 옛날에 이승환하고 오태오가 같이 만들었던 게 2호 공감이라고 있어요. 2호 공감. 얘네 노래가 되게 높아서 부르기 힘들어.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감정 가격의 높은 금액의 몇 프로? 25%. 이걸로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또 이게 이제 1년에 몇 회씩 때린댔죠? 1회씩. 1년에 1회씩 반복 부가징수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고 30일 내 이의제기를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의 간이지판으로 끝내겠다. 안 내면은 강제징수 들어간다. 근데 이게 10억이었으면 10억에 대해서 25%면 2억 5천인데 2억 5천이 1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나죠? 요때 나오고 요때 나왔어. 겁나서 요때 가서 이행을 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부과될 거는 중지하면 되지만 이미 부과된 거는 반드시 징수해야 돼요.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고 그 이후에 부과될 건 지체 없이 중지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겁이 나면 내 땅 사주세요라고 해서 요 처분 의무기간 6월 안에 명령 줬을 때 내 땅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 매수청구죠. 근데 얘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싼 거로 사야 돼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거래 금액이 낮으면 낮은 걸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가격 중에 낮은 걸로. 중요한 건 농어촌 공사한테 한댔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4명 기억하랬어. 자, 4명 빼고 다 시군구 찍는 겁니다. 농취증 발급권자 그러면 시구은면장. 두 번째가 매수청구 어디다 해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 거. 진흥지역. 시도지사 제한됐죠. 그다음에 농지 전용하는 허가 권한이나 협의는 원래 제일 높은 누구한테 있어요? 농장한테 있어. 이거 제외하고 다 누구 찍으라고 그랬죠? 그죠? 시군구 찍으라 했어요. 돈 없으면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받아 지원해주겠다. 이게 농지법에서 소유 파트에서 처분 사유 해당될 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유 파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소유 파트만 풀 건데, 자, 그 중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농장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 한에 내지 않았다. 3%에 해당하는 뭘 때리냐? 자,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 때리죠. 부담금을 안 내면 가산금을 때려요. 가산금 몇 글자야 이거? 3글자니까 3%다. 이거 같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동안 처분 안 했네? 그럼 농지 토지가액,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토지가액이 아니라 2호 공감이랬죠. 2호 공감. 요거 25%로 좀 바꿔주시고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중에서 뭐 한 거? 높은 금액. 요거 수정했는데 여기 수정이 안 반영됐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액이 아니라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의 높은 금액의 몇 프로? 25%에 해당하는 뭐를 때린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개정된 거니까 뭘 부과해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그러면 가산금하고 이행강제금 써 있는 건 1번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정해 놓으세요. 2호 공감 써 놓으세요. 25%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중에 높은 거에 25% 그렇게 하나 수정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이거는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중개사법 문제예요. 중개사법에서도 농지법을 냈는데 어떤 유형인지 좀 보려고. 자, 봐요.
농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의뢰인이 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했대요. 틀린 거 찾으래. 이 바보 같은 애 하나 찾으라는 얘기지. 1.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 소유하는 거예요. 세대원 전부가 1천 미만까지여야 됩니다. 뭐 틀린 말 아니죠? 예. 주말 체험 용농도 농지증 받아야 되죠? 농지증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3.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겁니다. 그 임대차 계약은 항상 구두 계약이에요? 서명 계약이에요? 그죠?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원칙으로 한다 맞고. 그다음에 임대인 농지를 양수한 자, 산 사람은요. 임차인 만나서 계약 안 해요. 임대인의 지위 그대로 승계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고. 자, 5년간 농사 짓다가 인허한 때 1만까지다. 이거 몇 년 이상 지어야 기여한 바 있다고? 농지법은 3하고 8이 제일 많이 나온댔죠. 그래서 몇 년 이상? 8년 이상인데 5년이면 안 돼요. 틀렸습니다. 5번. 8년 이상 경영하다 인허할 때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뭐 뜻인지 아시겠죠? 1만에서 8년. 왜 인허하는 거랬어요? 농사 막 짓다가. 농사 안 되니까 팔자 고치려고 떠나는 거 아니야. 팔자. 그래서 8년이야. 기억해둬야 돼. 몇 년? 8년 이상 농사 짓다 인허할 때만 인허 당시 소유하고 있던 땅 중에 1만 제곱미터까지 이하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농지법에서 소유 파트 중에서 조금 언급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용 파트하고 뭐 보전 파트는요. 기출문제 풀이할 때 보는 걸로 만족하시고 제일 잘 나오는 파트는 이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챕터 4가 이제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 한번 볼까요? 자,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도시개발법이 여러분이 싫어하는데 6문제가 나오는데 이 6문제 중에서 저는 목표가 3개에서 4개 문제까지만 맞히면 돼요. 6개 맞히려고 그러면 얘한테 투자 엄청 해야 돼. 근데 나올 것만 공부해도 3개에서 4개 맞추고요. 공부 죽어라 한 사람도 3, 4개고요. 안 한 사람은 빵개야. 그럼 조금만 효율적으로 받으면 3개에서 4개는 맞출 수가 있으니까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개발법 전부 어렵는데 시간을 조금만 들여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셔도 오히려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나오는 것만 13개 정도 묶어놨는데 최소한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가능하냐. 그래서 면적 기준이 전부 다 이상으로 대부분 돼 있는데 미만이 하나 있어요. 그 미만 하나, 10만 미만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기준이 이상인데 우리가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 주민의견 들으려고 할 때 10만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해요. 그때 10만 미만 한번 나오고요. 다 이상이야. 그래서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에 30만. 초사 10만. 공공기관장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는 얼마 이상으로? 30만. 공청회 개최하세요. 100만. 시도가 그냥 막 지정하면 안 돼. 국장하고 협의해야 돼. 10만, 100만. 그리고 복합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 330만. 원래 개발구역 지정되고 개발계획 짜는 거 2년, 시식에 인가시하는 건 3년인데 짧게 많다. 5년으로 바꿔주는 거는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이상일 때. 그래서 숫자 관련된 거 이게 전부라서 이것만 해도 나오면 또 하나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 내가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도시개발법은 어렵게 나오면 학습 많이 한 사람도 진짜 많이 했어. 그래도 4개, 5개야. 근데 못한 사람의 경우는 많이 맞추면 한두 개나 빵개야. 근데 확실히 암기할 것만 몇 개 좀 암기해도 3, 4개는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리라고 하는 유형 문제 틀려버리고 맞출 수 있는 거 맞추면 개발법 한 1시간 투자해서 그래도 3, 4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의 면적 요건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두 번째가 동의 요건인데 개발법의 동의 요건은 항상 면적이 중요합니다. 면적하고 총수로 돼 있어요. 동시 충족인데 면적 얼마에 총수 얼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발구역에서 이 개발 사업을 하는데 소유자가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99명은 하자 그러고 1명이 반대했어.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것 같잖아. 근데 이 땅이 99명이고 얘가 1명이야. 그럼 얘가 반대하면 못 해야 되는 건데 99명이 하자고 그래서 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면적은 3분의 2 정도는 얻은 상태에서 3분의 2가 갖고 있는 땅이면 3분의 2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절반은 돼야 돼요.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에서 면상이 총 맞은 2분의 1? 예, 그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발법에서는 전부 다 면적하면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로 돼 있는데 이게 지자체 동의 요건만 2분의 1로 돼 있어요. 지자체가 해주세요라고 할 때만. 그래서 여기 면적은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로 돼 있는데 지자체 등이 해주세요는 2분의 1로 돼 있다. 그리고 국장만 지정하는 거. 원래 시도 대장이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국장이 지정한 사유가 국중 공들천. 국중 공들천. 현관펜 해볼까? 자, 제가 현관펜 해드릴게. 국중 공들천 현관펜 이렇게 해도 되죠? 이 컴퓨터 되게 좋은 컴퓨터라서 이거 얼마짜리인지 몰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좋은 거야. 근데 이게 확대해 볼까요? 더 좋은 거 보이죠? 손으로도 확대가 되는 이렇게 좋은 컴퓨터입니다. 국가가 할 때, 중앙행정기관장 요청할 때, 공공기관이 제안할 때, 둘 이상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저 같은 사람 뭐라 부르죠? 천재지변 긴급한 때. 요 5가지일 때만 국장이 지정하는데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가 아닌 거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시장군수나 지방공사가 답이야. 시장군수는 시도의사한테 요청해야 되고 지방공사는 시도의사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취계지중 요거는 이제 외워둬야 되는 게 우리가 개발구역 면적 최소 이거 이상 갖고 와야지 됩니다라고 해놨는데 해당 지역이 취락지구면 원래 개발할 땅이에요. 개발진흥지구도 원래 개발할 땅이야.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원래 개발할 땅이라 면적이고 계획이고 안 따지고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땅에서 면적과 계획 관련 없이도 지정이 가능한 지역. 취계 지중할 때 취가 뭐예요? 취가 뭐야? 그럼 취락지구, 취계 지중,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앙행정기관장 협의한 땅은 면적이고 뭐고 따지지 않겠다라고 해놓은 게 이 지역이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 4번은요.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같이 짜야 되는데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게 있고요. 요 4번하고 5번 헷갈려 하는 거예요. 구역을 지정해놓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땅들, 짧게 많은 땅들, 이런 땅들을 말하는 거고 구역을 지정해놓고 이 계획의 내용이 아주 세부적이라 나중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게 개발 계획 포함해도 가능한 거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해가지고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해서 비용, 시옷이라고 했는데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역 지정하고 계획을 짜도 되는 개발할 게 많은 땅, 지정하고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도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시 계획의 내용, 시료, 시행자 변경 사유, 지자체 시행 사유, 수용 방식의 6가지, 그다음 환지 방식에 기억할 중요한 지문들 위주로만 정리해도 돼요. 이걸 이제 하나씩 할 거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부터 가겠습니다. 자 개발구역 지정은요,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 용계 기도지입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 국장인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국, 중, 공, 둘, 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가 지정하고자 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때 공공기관장 정출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 지정을 해달라 제안할 때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걸쳤는데 협의 성립이 안 되면 할 사람이 너 해라 그러면 삐지니까 국장이 직접 지정하고 천재지변 긴급할 때는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국장이 하겠다. 그리고 이 국장이 지정을 하거나 시도가 지정하거나 이 사람을 묶어서 부를 때 개발구역에서는 지정권자라고 하고 지정권자가 짜는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짜는 건데 이 지정권자가 이 개발계획을 짤 때 상위계획이 광역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럼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상위계획에 들어맞도록 짜라. 그래서 요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아무데나 막 지정하면 안 되고 이러한 요건은 갖춰야 돼. 그래서 최소 면적이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이어야 1만. 보존 녹지까지 개발해버리면 도시 완전히 시멘트화돼서 보존 녹지는 안 돼요. 공업지역은 얼마? 3만. 바깥의 지역은 조그맣게 개발되면 난개발되니까 30만 이상 갖고 와라. 그래서 바깥의 지역일 때는 30만 이상이면 제가 해주는데 이미 초등학교가 있고 4차로 이상의 큰 도로가 있으면 이거는 기반에서 확보가 됐으니까 10만으로 완화해 줄게.
그래서 초사 10만 이렇게 됐어. 이게 최소 기준 면적이에요. 그래서 연결해 놓고 틀린 거 골라라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단수 남기니까 이걸 갖고 강의를 오래 하는 것도 창피한 거죠. 그래서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 3만, 바깥의 지역 30만,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초사 10만. 요거 여야 되는데 여기서 주상공은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고요. 요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은요. 개발이 안 된 지역이라 여기는 막 지정하면 안 되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묶여있는 지역일 때만 지정이 가능한데 원래 개발이 가능한 땅이 여기 뭐 있어요? 계획관리랑 여기 뭐예요? 자연녹지. 계획관리랑 자연녹지의 경우에는요. 요거는 원래 개발할 땅이라 계획이 수립 안 돼 있어도 지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계획 상관없이 개발이 가능하므로 지정할 수 있는 땅은 그러면 계획관리랑 자연녹지인데 이 기준에 맞아야 되지만 이미 해당 지역이 취계지 중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었으면 얘는 면적이고 계획이고 지정 이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락지구인데 주거지역이다. 8,000제곱미터면 원래는 안 되죠. 주거지역이면 1만 이상이어야 되지만 취락지구 지정된 지역은 8,000제곱미터여도 가능하다 이런 말 나오면 맞아요. 1만 이상이 아니라 면적 제한 적용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을 해두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자 지정 절차가 자 제일 먼저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 제안을 받거나 요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는데 항상 기초조사가 우리 공법에서 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개발구역은 이게 주거지역 1만밖에 안 되는데 무슨 기초조사를 하냐. 얘는 임의사유입니다. 순서는 항상 의, 협, 심에서 주민을 위해서 자 수용을 할 땅이 돼버리면 내가 나가야 되니까 구속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람을 해야 돼. 그래서 공람을 반드시 해야 되고 공청회는 면적이 클 때 100만 이상일 때만 공청회 나오면 이게 100만 떠올라야 돼. 공청회 얼마? 100만. 공람은 무조건 하는 건데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공람 기간을 드릴 테니까 와서 의견 제시하세요 하려고 그랬더니 해당 지역 면적이 10만도 안 되면 일간신문에 공고하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거 10만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람에서 의견 듣고 100만 이상이면 뭐도 해야 돼? 공청회. 그리고 나서 협의 거쳐서 심의 거쳐 지정이 딱 되면 요때부터는 여기가 종전에 농림지역이었어. 근데 여기가 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네. 지정되는 순간 농림으로는 개발이 안 되니까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곳으로 의제해버리고요.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 뭐였죠? 그렇죠. 지구단위계획.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미 해당 지역이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었거나 취락지구였어. 지치였던 지역은 의제 안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었거나 취락지구였던 지역은 의제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보되 해당 지역이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으면 의지할 필요가 없죠. 취락지구는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들어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던 거나 취락지구이었던 지역은 의제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는데 개발구역 정했다고 지구단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 그 소리예요. 그래서 현재 순서는 이렇고 효과는 이렇다. 단 숫자 나온 게 아까 일간신문 공고 안 하는 거 10만 미만일 때 공청회는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요걸 이제 문제로 내면 자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문제가 자 도시개발 법령상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국중공들천이다. 아닌 것은 그러면 아까 시장 군수는 국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죠? 시도의사한테 가야죠. 도의사한테. 지방공사는 국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시도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시장군수나 지방공사가 답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도의사인데 국장한테 요청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인데 국중공들천 할 때 국이 뭐예요? 국가가 할 때 됐고 공들천 공공기관장 정축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한할 때 그리고 국중공들천이 뭐죠? 천재지변으로 인해 긴급하게 빨리 할 때 국장 둘 이상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그때 국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춰줘야 돼. 제가 아까 6개 중에 맞출 수 있는 거 3, 4개인데 공부 엄청나게 하지 않아도 3개에서 4개 맞출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시잘부만이라도 달달 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법령상 개발구역에 대한 뭐 지정이 가능한 거를 골라라고 했는데, 이거 가능한 거. 자, 아까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이어야 된댔죠?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도시 바깥은 얼마? 30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도 있으면서 4차로 동시에 있을 때는 10만 이상이면 지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다. 개발계획이. 자, 2만의 주거 지역은 얼마 이상? 1만 이상이니까 2만이면 가능한 거죠? 답은 1번이네. 맞죠? 2. 광역하고 기본계획 수립되는데 공업지역이래요. 그럼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데? 3만인데 1만이니까 안 되지. 3.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요게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협의가 돼도 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원래 면적 요건에 맞아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하기 때문에 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30만 이상. 30만이 안 됐네. 지금 안 됩니다. 4번 시도지사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도시 바뀌죠. 계획관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30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10만이라 안 되고 시군구는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자연녹지.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근데 5천이니까 지금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똑같은 건데 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로 부당한 것은 했어요. 부당한 거. 자, 주거지역 주상생자는 1만 맞고 공업지역은 3만 그리고 계획관리 바깥은 30만. 보존녹지는 개발 안 한다고 그랬잖아. 얘는 개발 안 한다고. 면적 기준이 안 맞아요. 그리고 도시 바깥이니까 30만 이상인데 4번에 보존녹지는 도시개발에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지정이 틀린 거지. 이게 개발구역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가 시험 문제로 또 나왔었는데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거. 그러면 도시 외면 30만 이상이어야 되니까 틀렸죠. 도시 안에 주상생자는 얼마? 1만 틀렸고 도시 안에 공업지역은 3만 틀렸고 자연녹지 주상생자 1만 틀렸죠. 주상생자 1만 얘는 맞잖아요. 답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외울 거 외워지면 이런 문제는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버리지 말자는 거지. 버리지 말자.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한 문제 요거는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지정권자 원칙이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고 예외 국장인데 국장이 지원 사유는 국중공둘천 이건데 그럼 아닌 걸 찾아라 했으니까 시군구 찾으라는 얘기죠. 광역시장 가능하고요. 도지사 가능하고 시장군수는 안 된댔잖아. 답 3번이네. 시장군수는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자고요.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있고 대도시시장도 가능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시장군수. 시도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일단 이번 시간까지 정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개발구역 지정 후의 효과,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는 거 여기서부터 이어서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